오늘 밤 임시총회 결과가 나오면 정부와 의사단체 양측의 대응 방향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게 됩니다. 사회정책부 강세영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만약 전공의들이 단체 행동을 한다고 오늘 결정하게 된다면 이번이 처음 아니죠? 네, 2020년에도 전공의들은 단체로 일해서 손을 뗀 적이 있습니다. 네. 당시 정부는 의대 정원을 10년간 4,000명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8월 21일부터 무기한 단체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하라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지만 전공의들은 하직서까지 제출하면서 맞불을 놓았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자체도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사직서까지 제출하신 분들에게도 법적인 제재를 가한다. 굉장히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고 이때 전공의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시점이 중요한데 2020년 8월은 잠시 잠잠해졌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기 시작하며 2차 유행이 시작된 시기였습니다. 아, 네네. 네, 당연히 전공의들의 휴업은 정부의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당정은 전공의가 단체 행동을 시작한 지 약 2주 만인 9월 4일에 의대 증원을 다시 논의하기로 의협과 협의합니다. 사실상 백기를 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는 반드시 할 거라는 거잖아요. 의대 증원을 실시할 거라는 건데 그럼 2020년과 뭐 달라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우선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보건비상 상태가 아니고요. 아, 그렇네요. 네, 두 번째는 정부의 압박 카드가 더 강력해졌습니다. 오. 지난해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되고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결과에 따라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도 의대의 증원은 돌이킬 수 없다며 만일의 사태엔 의사 면허 취소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이라도 무너져가는 의료 체계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로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되고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의사들이 그 업무 개시 명령을 안 받으려고 꼭꼭 숨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되려면 문서가 개인에게 이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2020년에 전공의들이 휴대전화를 끄는 일명 블랙아웃 전략으로 문서 전달을 피했고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 발동에 애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법이 신설되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행정절차법 24조 2항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으면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도 처분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11월 화물연대 파업 때에도 국토부는 문자로 업무 개시 명령서를 전달했습니다. 복지부 역시 명령서 전달을 위해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휴대전화를 꺼도 효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일의 사태가 벌어지면 법에 따라서 연락처를 확보하고 문자로도 송달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블랙아웃으로 그 전화기를 꺼놔도 문자를 보내면 송달의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2단계까지 간다면 전공의 측은 행정소송 등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 양측이 법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이 문제가 법적 문제까지 갈지 안 갈지 이것도 좀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세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